반도체 섹터야말로 사실은 이제 사이클 흐름에 따라서 시기를 재가면서 투자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에는 저는 투자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투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그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요즘에 좋게 말하는 분 굉장히 전문가분도 많아졌고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은 또 팔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즘 주가 흐름은 좋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형적으로 사이클 시장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제 대다수 업종들이 이제 사이클 업종들인데 반도체도 사실 예외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반도체의 특성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인데 이 사이클 산업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게 다른 섹터들하고 좀 상대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탑2 기업들을 이제 국내에 갖고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 글로벌 탑2 기업들을 전방 고객사로 하는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구조적 성장 섹터는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필요하지만 반도체 섹터야말로 사실은 이제 사이클 흐름에 따라서 시기를 재가면서 투자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근데 이게 뭐 다른 섹터도 좀 비슷하지만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에 선행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그 반도체의 어떤 단가가 이제 뭐 바닥을 찍는다거나 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지금 이제 빅 그로스라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메모리의 비트가 이제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을 찍고 이제 빅그로스가 이제 지금 이제 올라서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적 성장에 앞서서 사이클이 먼저 좀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는 게 이제 빅그로스고,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실적 성장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만원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7만원 올랐었네요, 드디어. 저는 이거 되게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물려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렇게 이제 물려있던 분들이 저는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수익을 회복하신다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쪽으로도 다시 이제 뭐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좋은데, 여기서, 나 그동안 막 갇혀있다가 이렇게라도 올라오주니 고마워 하고 바로 탈출하신다. 꼭 그러실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 패턴을 보시면 이게 사이클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바닥 사이클에서 고점 사이클로 가는 게 그 고점이 이전 사이클 고점보다 늘 높습니다. 10년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보시면 늘 다음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늘 높거든요, 사이클에서. 이번 사이클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좋은 기업들을 알고 있어서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뭐 오로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뭐 현대차나 몇몇 우량 기업, 그러니까 그냥 그런 큰 기업들밖에 몰라. 그런 기업들 몇 개 그냥 이렇게 난 주식 자금을 넣어놓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라면 길게 보신다면 지금 빠져나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에는 저는 투자하지 않고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투자를 하죠. 왜 반도체 장비 쪽에 투자하냐 하면 반도체 장비주는 이런 메모리 시장 사이클 진폭에 따라서 그 실적과 주가의 진폭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그 바닥에서 다시 고점까지 오를 때 단순히 삼성전자처럼 뭐 2배 정도 오르고 2배 반 오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3배, 4배씩 올라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도 이제 사실은 섹터 자체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질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죠.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은 투자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주들 뭐 이렇게 회사에 확인해 보면 지금 실적이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실적이 나기 시작할 때는
뭐 반도체 장비주들은 주가들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이 안 나지만 주가들이 이제 한 차례 지금 꽤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올라주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미리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높아서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면 네. 지금 반도체 섹터를 급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이거는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반도체 섹터를 잘 모르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좀 난이도가 있는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왜 개별 종목이 아닌 포트 단위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뭐 일단 종목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그거부터 그 다음에 이 종목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듣는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건 단순히 어떤 A라는 종목을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시점에 단순히 한번 파는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일정하게 포트를 짜서 투자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종목 수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일정하게 자기 주식의 펀드 매니저가 돼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가면서 투자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펀드 매니저는 막 수십 종목씩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 투자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제가 이제 권하기는 보통 한 5개에서 7종목을 좀 비중 있게 실어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서 수익도 낼 수 있고 또 리스크 관리도 웬만큼 되는 분산의 효과도 그만큼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 숫자를 권하는데 그 숫자는 사실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자기가 샀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숫자 범위라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우월 범위라고 해서 영어로 치면 이제 scope of competence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잘 이해하는 종목, 자기가 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몰빵 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태의 변화 때문에 이 기업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제가 확률적으로 좋은 기업들 많이 올라서 좋은 수익을 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늘 수익 나는 종목만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종목만 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손실이 난 종목이나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 중에도 그걸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그 종목 한 종목에 몰빵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냥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식은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익만 낼 수 있으면 누구나 사실 웬만한 수준의 그 부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서 한 종목에 몰빵했는데 이 종목이 혹시라도 삐끗하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아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리스크는 분산이 되죠. 근데 수익도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를 분산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제거하는 게 제거하면서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종목의 수는 저는 한 6개에서 7개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할 때는 보통 6개에서 7개 정도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라고 하는데 자, 왜 포트를 꾸려서 투자하라고 하냐? 결론은 자기가 잘하는 종목들을 골라 담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적정한 수준의 포트를 구성해야 되고 그 포트를 구성함으로 해서 몰빵 투자에서 생기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포트 단위로 투자하는데 이 포트 단위로 투자하면 개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일반적으로 그냥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자, 막연하게 얘를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파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매수 타이밍이 언제고 매도 타이밍이 언제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걸 잡기 위해서 자꾸 어떤 차트 같은 걸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그냥 한번 투자해서 A라는 종목 투자해서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임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히 내가면서 투자하면은 대체로 누구나 상당한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자면
포트 단위로 투자해야 됩니다. 네, 포트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6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뭐 어느 종목이 먼저 오를지 또 어느 종목이 기대한 만큼 오를지 이건 몰라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한 2배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50%밖에 안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2배밖에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3배, 4배 오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또 어떤 종목은 내가 상당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꽝돼서 마이너스 뭐 몇십 프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포트에 한 대여섯 종목을 자기가 정말 잘하는 종목들을 똘똘한 종목들을 골라서 넣어놓으면 대체로 2년에 걸쳐서 2배, 3배 오른다고 생각했으면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꾸준하게 이제 포트 단위에서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 단위에서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포트 내에서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비중을 조절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2차전지 섹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재주를 비중을 상당히 좀 높게 갖고 가라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지만 네. 어떤 소재주들이 일단 막 되게 오버슈팅 돼서 막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봐서 이걸 뭐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이건 지금 좀 너무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고 축소를 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한 20, 30% 정도는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좀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장비주 중에 좀 똘똘한 기업 몇 개를 골라서 이거는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쪽에 비중을 조금 더 실을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섹터는 지금까지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움직일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반도체 섹터를 자기가 평소에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를 그 포트 안에 편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그때 그 주어진 시장 상황에서 가장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수준의 포트를 자꾸 끊임없이 이게 그 포트를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꾸려가다 보면 이게 포트 단위에서 사실 꾸준하게 계속 수익이 잘 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 포트 자체가 이제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물으실 때 언제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개별 기업의 매수 매도 타이밍은 저도 잘 모른다. 근데 그때마다 그 내가 잘 아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표가 있거든요. 뭐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뭐 밸류에이션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항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해보는데 해봐서 정말 그 점수 나오는 것에 맞춰서 제가 포트 비중을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지만 큰 흐름에서 계속 주식 자산 규모가 계속 커지더라. 그리고 그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이제 눈덩이 효과처럼 점점 이 자산 규모가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6, 7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일정한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포트 단위로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꾸준히 올려가면서 주식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포트 단위로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급하신 장비주 중에 똘똘한 기업은 어떤 데가 있나요? 사실은 똘똘한 장비주들은 저희가 소개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사실 좀 부담스럽죠. 말씀드리기가. 근데 이제 뭐 제가 언급했던 뭐 유성 FNC나 DNT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이제 PNT 같은 종목은 사실은 한동안 많이 쉬어서 저는 이게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갈 구간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이게 PNT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좀 보기에는 시장이나 주주들하고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뭐 가끔씩 기관들 대상으로 IR을 하는데 기관들 경우에도 이제 좀 자금 조달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수주 잔고라든지 뭐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지금 저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 뭐 쉽게 말해서 돈 먹는 하마처럼 자꾸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좀 IR의 스탠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고. 말씀하신 윤성 FNC는요? 윤성 FNC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 경우에는 이미 시총이 거의 PNT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2차전지 장비주들 중에서는 PNT가 그래도 좀 대장주격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성 FNC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더 넘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성 FNC는 뭐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나오는 실적이 PNT랑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쭉 모니터해 본 바로 따르면. 그런데 재무 구조는 훨씬 좋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PNT는 그 겉으로 보이는 시가총액은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CB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사실은 숨어 있는 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재무 구조가 너무 튼튼하고 요번에도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아졌고 1분기 실적도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준다고 그러면 예, 지금의 주가 수준이 좀 합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윤성 FNC하고 PNT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PNT는 수주 잔고가 많은데 이걸 빨리 실적으로 지금 바로 이렇게 좀 인식을 못 시키고 있는데 윤성 FNC는 수주 받고 나서 실적으로 이제 이 전환하는데 리드 타임이 상당히 짧고요. PNT보다는 상대적으로 짧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캐파 대응을 굉장히 잘해서요. 수주를 받자마자 그걸 지연시키지 않고 계속 쳐내고 있어요. 근데 PNT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수주 잔고 잔뜩 늘려놓고도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PNT도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성 FNC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적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른바 연속식 믹싱 시스템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국내 그 배터리 회사에 연속식 믹싱 시스템 이게 파일럿 장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2년 정도 있으면 양산 라인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연속식 믹싱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그 전극 공정 안에서 배터리 셀 입장에서 가장 투자 규모가 큰 믹싱 시스템 이걸 5분의 1 사이즈로 이제 줄여주는 예,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제 양산 라인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예, 기업이 될 거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마진에 그리고 한동안은 그 시장을 거의 이제 싹쓸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가능성이 좀 실현되는 구간까지는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